자, 3강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all the immensity of the Greek theater. 그 for이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뭐 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로 의역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 극장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즉 엄청 크지만 시각의 집중이 선명하다. 즉 이 뭐라 그럴까, 이 관중들이 봐야 하는 어떤 대상이 분명하다. 즉 이게 공연 같은 걸 할 때 선명하게 이 연기자들을 볼 수 있다 라고도 의역할 수 있겠지. 직역하면 시각의 집중이 분명하다. 모든 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를 시선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 모든 시선은 이어진다. 원래 리드 투를 쌤이 뭐뭐를 유발하다라고 많이 의역하는데 여기서는 이어진다 원뜻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원형 오케스트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그 시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다 원형의 오케스트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다. 어떤 단상을 가진, 아니면 이게 with or OC로 봐도 될 것 같아. 단상이 중앙에 있는 채로. 그래서 극장이 되게 크지만 보아야 할 곳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의 높이에서, 어디 높이? 언덕 위에서의 모든 관중들은, 그들이 관중이야. 관중이 언덕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옆모습으로 보면 이런 구조 아닐까? 이렇게 단상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야. 내려다 보겠지? 근데 여기 원형의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훨씬 누가 봐도 이제 집중할 만한 데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모든 관중들은 가졌었다. 방해받지 않는 뭐라 그럴까, 시야를, 즉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최소한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위에 있고, 그러면 시야가 방해받지 않겠지. 그 연기를 하는 장소에 대한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거의 관객들이 뭐뭐 하지 않았다가 되겠지. few는 부정어니까 거의, 또한 충분히 가깝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쌤이 그림 그린 것처럼 이거야. 이 부분에는 아무도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단점일 수 있는데 다들 멀리 있기 때문에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 거야. 이거를 벗으로 연결한 게 좀 독특하긴 하지만 벗도 크게 나쁘진 않잖아. 그지? 어차피 뒤에 이제 가깝지 않은 건 단점일 수도 있으니까. 뭐 할 만큼? 그런 것들을 볼 만큼. 어떤 그런 것? 표정, 얼굴 표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만큼 충분히 가깝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딱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이 무대에 붙어 있는 관중은 없었지만 그래도 멀리서는 방해받지 않는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게 시그널이지, 그지? as a result로 고칠 수 있고, 크기와 초점, 이게 엄청난 큰 극장이었고 초점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야. 이 그리스 극장의 특징들은 부추겼다, 격려했다, 유도했다, 가면이 나타내도록 뭐를? 캐릭터의 어떤 특징들을, 일종의 캐릭터들을, 포함된 캐릭터들을, 성격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진짜 그 등장인물일 수도 있겠다. 등장인물들을 전형화시키도록, 보여주도록. 즉 마스크를 통해서 이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뭘 나타내도록? 감정을 잘 나타내도록. 그들이 경험했던. 직역하면 이렇게 돼. 이러한 크기와 초점은 유도했다. 마스크가 나타내도록 일정한 관련된 등장인물들을, 그리고 감정들을 그들이 경험하는, 누가 경험하는? 캐릭터가 경험하는. 즉
마스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가면을 썼어야 했던 이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as a result니까 이게 결과. 그럼 원인에 해당되는 게 위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마스크가 왜 필요했냐?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스크가 가면이 있어야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야. 왜?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깝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했다. 더 이상의 더 나아간 결과는 뭐였냐면 음향학적으로 볼 때, 음향학상으로 볼 때, 소리적으로 볼 때 위에서는 이제 비전이었잖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이 배우들이 필요했다. considerable, 엄청난, considerate, 사려 깊은, 전혀 다른 뜻이니까 잘 구분해서 외워두고 엄청난 음향 발사를 필요로 했다. 뭐 하기 위해? 보내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어디로? 뒷줄로 멀리 있는 청중들까지 들리게 하려면 큰 소리가 필요했는데 역시 마스크가 보통 가지고 있었다. 크고 다소 둥근 입 구멍을. 자, 마스크의 두 번째 역할인 거야. 또 마스크가 나오고 마스크가 입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야. 소리를 증대시키는 입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의 목소리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 같은 거 돌돌 말아가지고 마이크처럼 하는 것처럼 이 마스크에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의 두 가지 역할. 첫째, 표정 같은 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역할. 둘째, 소리를 증대시키는 역할.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은 약간 번외야. 구조. 거대한 원형 경기장의 구조도 허락해 주었다. 목소리. 어떤 목소리? Within the circle. the circle이 이제 이 무대라고 생각하면 돼. 무대 안에 있던 소리로부터 뭐 하도록? 도달하도록.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permit OC, 역시 OC라서 to를 쓴다는 거. 꽤 평범한 목소리로.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의 구조는 번외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형광펜 안에 키워드는 마스크고, 마스크의 두 가지 역할은 등장인물의 표정 연기를 잘 보이게 하고 소리를 잘 들리게 한다. 마지막에 소리에 대한 또 추가적인 도움이 됐던 게 구조다는 이제 번외 내용. 그래서 형광펜은 칠하지 않겠어. 오케이. 8번. 문화들, 어떤 문화들? favor, 지지하는 문화들. 뭐를? 개인주의를,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행동을. 서구 문화에 가깝겠지, 그지? 그런 문화들은 보상한다 개인에게. 어떤 개인? 높은 활력 충전량을 가진 개인에게. 즉 outgoing이지, outgoing. 외향적인 사람들이 잘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서구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국 생각하면 돼. 되게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니까 성공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좀 싫어하지. 특히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나댄다 하면서 되게 싫어하잖아.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런 종류의 문화는 강화한다. 이 단어 집중해야 돼. reinforce는 강화하다. enforce는 법을 집행하다. force는 강요하다. 이거 잘 구분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 강화한다. 뭘 강화하냐? 몸의 현상들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높이 치켜드는 것, 그 다음에 턱을 위로 유지하는 것, 그
그리고 나 병렬인 거 보이지? 지켜드는 것, 유지하는 것, 딱딱한 우세한 가슴을 가지는 것, 가슴을 이렇게 쫙 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상태 그런 자세들을 강화하는 거야. 그렇겠지?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게 미덕인 거지. 서양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자, 그다음 이러한 몸의 행동들은 요구한다. require이 삼형식으로 쓰일 때는 ing 쓰는 거 기억해야 돼. to maintain 하면 틀려.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 그치? 이런 거를 하려면 활기차야 되는 거야. 활력이 있는 애들이 잘 나가지,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구나. 한 문화의 특징이야. 자, 이 other cultures를 보는 순간 이제 주제는 끝난 거야. 분량도 거의 딱 절반이지. 그래서 주제는 뭐다? 뭐라 그럴까? 두 가지 문화의 차이. 한 가지는 성공과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나머지 한 가지는 집단적인, 그리고 집단적이다. 그리고 병렬구나. 지지한다. 그룹에 의해 지향되는 행동들. 그룹 지향적인 행동들. 이렇게 요약하자. 그룹 지향적인 행동들을. 그래서 집단주의, 전체주의, 우리나라 같은 단체 생활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문화. 두 가지 문화 유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어떤 disapprove of, approve of가 찬성하다잖아. disapprove of니까는 찬성하지 않는, 반대하는. 뭘 반대하는? 개인의 노력을 반대하는. 뭐에 대한 노력? 개인적 탁월함에 대한. 그 다음에 비순응적인 것을 반대하는. 자, 병렬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ing 여기 ing네. 처음 준비할 때는 못 찾았던 건데 보니까 요거 의미상 주어네. 전치사 뒤에 있는 의미상 주어 뒤에 오는 ing1, ing2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개인이 노력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뭘 위해? 개인적인 탁월함을 위해. 두 번째, 개인이 비수능적인 것을 찬성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선행사는 잘 봐. 선행사는 요걸로 보기에는 내용이 좀 이상해. 그래서 그룹 지향적인 행동들을 지지한다. 그룹 지향적인 행동들이 뭐냐? 찬성하지 않는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을. 선행사가 이걸로 봐도 크게 나쁘진 않네. 전체적으로는 사실 요걸 선행사로 보는 게 좀 더 낫긴 한데 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만한 문장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선행사 하자. 그런 문화들은 종종 가지고 있다. 속담을 어떤 머리, 튀어나온 머리가 쪼임을 당한다와 같은 우리나라 속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 속담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거 보이지? 구조나 논리는 간단해. 이런 경우에 이런 문화에서 머리를 쳐드는 것, 턱을 쳐드는 것, 가슴을 활짝 피는 이런 행동들은 be likely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인데 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in fact랑 거의 똑같아. 사실 문화는 규범화시킨다, 평범화시킨다. 몸의 행동들을 여기서는 표준에 맞춘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어떤 행동을 지지하고 이제 막는 거야.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한국 문화 속에서는 가슴을 피는 행동을 좋지 않게 보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거를 normalize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문화가 행동을 표준화시킨다. 좀 심하게 말하면 조종한다가 될 수도 있어. 좀 심하게 말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조종하다거든. manipulate.
조종하던데 좀 오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즉 행동이 문화에 적합한 행동이 따로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컴마인드 만들면서 이런 행동들을 invisible 보이지 않게 튀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떤 문화에서는 의미하면서 사람들이 당연시 여긴다는 것을 뭐를? 그것들을 어떤 것들? 이런 행동들 특정 문화에서 특정 행동이 당연한 거야. 미국 문화에서 가슴을 쫙 펴고 걷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눈에 안 띄어. 근데 한 명이 막 움츠리고 걸으면 그게 되게 특이하니까 눈에 띄는 거지. 반대로 한국에서는 움츠리고 걷는 게 당연하니까 눈에 안 띄고 반대로 막 활기차게 걷는 게 오히려 눈에 띄는 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To the extent that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정도까지 그들이 뭐지? 이런 행동들이 뭐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그들이 뭐뭐 하는 이상이구나. 뭐뭐 하는 한 그 행동들이 conform to 규범에 순응하는 한 여기서 말하는 규범이 문화야 문화. 그래서 규범 다들 하는 그런 행동에 일치하는 순응하는 한 아무도 그 행동들이 의식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conform이랑 전혀 다르니까 주의해서 외우도록 해. conform은 확인하다, conform은 일치하다, 순응하다. 그래서 이 지문은 구조는 단순해. 자, 두 가지 문화의 특징들인 거예요, 단순히. 이런 문화가 있고 또 반면에 저런 문화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이건데 번외로 이제 뭐 블랭크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문화가 그래서 행동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심지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다. 문화마다 눈에 띄지 않는 아무리 가슴을 쫙 막 활기차게 걸어도 미국에서는 노멀한 거야. 노멀라이즈. 노. 오케이. 자, 그다음에 9번.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수평적인 공간적 비유로 시간에 대한 표현이 수평적이다. 이게 그냥 하나의 특징이야. 이 9번도 결국 문화에 대한 거거든. 여기서는 중국과 영어권 사람들이라고 중국어권, 영어권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결국은 동양권, 서양권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 시간을 수평으로 말한다는 게 뭔 말이냐?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걸 미래를 뜻하는 거지. 앞은 뭐야?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는 수평인 거지. 그게 수평적으로 시간을 표현한다는 거야. 가장 나쁜 것은 우리 뒤에 있다. 지나갔다. 과거를 뜻하는 거야. 반면에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수직적 비율, 은유를 시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은 아래에 있는 달, 그리고 지난 달은 위에 있는 달. 아래가 미래가 돼. 그래서 위가 과거가 되지. 한국에서는 왠지 위가 미래 같은데 뭐 그거랑 또 달라. 하여튼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니네 생각이랑 여기 있는 글이랑 다르면 이거 좀 써놓으면 좋아. 왜냐하면 앞을 미래라고 보고 뒤를 과거라고 보는 건 좀 익숙하잖아. 근데 아래를 미래로 보고 위를 과거로 보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아. 그래서 기억해주고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더 자주 영어를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다면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할까? 시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더 자주 누구보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두냐 비냐 이거 대동사 문법으로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문법 문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니까 기억해주고. 자, 의문문인 경우 의문문과 의문문에 대한 답이 주제가 될 수 있잖아. 참고로 답은 answer은 yes야. 그래서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수평적으로 생각한다. 요거 주제, 얘도 역시 주제는 간단해. 어떤 두 문화를 비교하는 글은 항상 주제는 간단해. 상상해봐라 이 예시를, 이 예시적 실험을. 나는 서 있다 네 옆에. 지적한다 어떤 지점을, 공간을 향해서. 바로라고 하면 돼. directly in front of you. 네 바로 앞에 있는. 상상하면 돼. 두 명이 있는 거야. 두 명이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는데 내 옆에 서 있으면서 여기를 지적하는 거야. 바로 앞을 손가락으로 지적해. and tell you. 그리고 말한다. 서 있다. 지적한다. 그리고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 이 지점. 이 오늘이다. 아, 여기 here이니까 여기겠지. 여기가 오늘이다. Where do you put yesterday? 어디다가? 너무 먼가? 여기 바로 앞이 여기라고 하자. 좋아. 여기 이거 하지 말고 바로 앞을 지적했는데 지금 오늘이 여기 이 지점이라면 어디다가 너는 내일을 두겠는가? 그리고 어디다가 너는 미래를 어제를 두겠는가? 내일을 두겠는가? 추측 가능하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요청받았을 때 이것을 해달라는 그들은 거의 항상 horizontally 지적을 한다. 똑같아, 그지? 수평, 앞을 지적하겠지. 앞이 미래고 뒤가 내일이다라고. 앞이 미래고 앞이 내일이고 뒤가 그 어제라고 지적한다는 거야. 수평적으로. 하지만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종종 수직적으로 지적한다. 7 or 8 times more. 7에서 8번 더 많이. 누구보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포인트. 얘도 마찬가지야. R이 아니라 두라는 거. 그리고 도치가 된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as나 된 비교급 원급은 뒤에 이 대동사를 쓸 때 도치할 수 있고 도치가 안 되기도 하고 도치가 돼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이 배수사 쓰는 법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주고. 배수사 비교급 된 구조. 배수사 뒤에 만약에 이거를 as로 바꾸려면 as much as 라고 써도 되겠지. 7 or 8 times as much as. 오케이. 그래서 뭐 주제는 이 문장이고, 그 수직적 수평적으로 그 시간 개념을 설명한다는 거 별거 없어. 이 그림으로는 그림 3차원으로 그려야 돼가지고 그림으로는 내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해질 것 같아. 위아래가 아니고 그래 3차원으로 그려야 돼가지고 어렵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그려줄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미국인들은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뭐 여기를 얼굴이 여기야. 얼굴이 여기 있고 머리카락이 이거라고 쳐. 입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미래, 여기가 과거. 근데 중국인들은 여기가 땅 아래지. 땅 아래가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다운이 미래라고 했고 머리 위가 과거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평, 수직. 영어권, 중국어권. 아주 훌륭한 그림이 나왔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자, with sculptures and other works of art. with를 여기서 뭐뭐인 경우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괜찮은 것 같아. 조각 그리고 다른 작품들. 요거도 좀 헷갈리는 단어니까 써줄게. sculptor이 조각가야. sculpture는 작품이고. 병렬 작품 한 거지. 조각품과 예술작품의 경우 어떤 대중 전시 중인 이런 작품 경우 괜찮다. 가주어 뭐 하는 게 포함하는 게 이
작품들을 어디다? 사진에다가. 즉 사진 찍어도 된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이미지가 사진 이미지가 주로 저작권이 보호된 조각 작품의 사진이라면 그렇다면 사진사는 카피라이트 저작권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누구랑? 이 조각가와. 그래서 이 첫 문장부터 주제가 나왔어. 지금 쌤이 여기 보면 동그라미를 하나, 둘, 세 개 쳐놨잖아. 세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저작권 싸움. 세 경우에 있어서의 어떻게 저작권이 걸리는 경우, 안 걸리는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를 일단은 세 줄만 해석하고 저기 형광펜을 해줄게. 주제는 벌써 나왔어. 또한 또 경우겠지, 그지? 예술작품인 경우 어떤 예술작품? 누군가의 사적인 프로퍼티가 재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땅이라고 해석이 많이 돼. 사적인 공간에 있는 작품인 경우 너는 분명히 필요하다 허락이 뭐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누구의? 이 작품의 비록 그 조각품 혹은 다른 작품들이 보여질지라도 길거리에서 역시 두 번째 경우야. 그리고 세 번째 경우 빌딩의 내부인 경우 규칙이 또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경우는 세 가지야. 첫째 경우 어디 갔냐? 공공연하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경우. 근데 그런 경우도 원래는 사진 찍으면 되지만 카피라이트이 걸린 경우는 공공연하게 전시된 것도 찍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개인 땅에 있는 작품의 경우는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빌딩 아닌 경우는 또 어떻게 나뉘는가? 그걸 또 정리해 봐야 돼.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저작권법의 뭐 경향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주제는 방금 얘기했어. 자, 그러면 빌딩 아닌 경우 또 어떻게 나뉘냐? 자, what may be a public space? 밖에서는 공공연한 장소인 것이 안에서는 아니다. 즉, 좀 이따가 이제 예로 나오는 게 그 대성당이거든. 대성당이 밖에서는 공공 건물이잖아.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돼. 근데 inside 그 공공 건물의 내부는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공 장소인 것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내부에서는 공공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를 써주자면 isn't a public space inside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내용 전달이 정확하겠지. 외부에서는 공공장소일지라도 내부에서는 공공장소가 아니다. 좀 특이하지? 건물은 그런 특징이 있대.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항상 주의해주고 너는 찍을 수 있다. 이 세인트 폴 대성당의 외부를 런던에 있는 거의 모든 각도로 네가 좋아하는 하지만 새로운 문장 너는 허락받지 않을 것이다. 사진 찍는 것을 내부에서 방금 그 문장의 예시로 정확하지. 같은 것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불행히도 역시 이것도 ultimately 궁극적으로 뭐 연결어로 봐도 되고 결국 이렇게 되겠네. 만약 네가 제공할 수 없다면 필요한 서류를 너의 이미지는 거절될 것이다. 그리고 회수될 것이다. 언제? 내부의 사진인 경우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공공 정심을 찍으면 되지만 카피라이트이 걸린 경우는 안 된다.
개인 땅 안에 있는 예술작품 절대 찍으면 안 된다. 건물인 경우에 외부는 찍어도 되지만 내부는 찍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노련한 댄서, 춤꾼은 말할 것이다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 일단 네가 리허설을 했다면, 그리고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춤 공연은, 자, 요거 별표 3개 쳐줄게. 이거는 중요한 비교급 수고인데 지문에 거의 안 나와. 그 말은 뭐야? 일단 한번 지문에 있으면 출제를 반드시 할 거란 소리인 거지. 별표 한 5개 쳐놔봐. 자,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 뜻 써놓고 변형으로 not so much A as B. 똑같아. A라기보다는 B. 반드시 외워야 돼. 춤 공연은 육체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도전이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노련한 상태, 뭐 춤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지. 스포츠 달리기 생각하면 달리기 막 0.0 몇 초로 수영이 더 그런가? 막 1, 2등이 갈리잖아. 그건 뭐야? 기량의 차이가 아니라 멘탈의 차이라는 거지. 주제문으로 아주 적합하지. 그래서 뭐 미리 주제문 쳐놓고 시작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행히 생소한 내용은 절대 아니지. Later in performance, 나중에 공연을 할 때, 공연 후반부에, 후반부가 낫겠다, 미안. 공연 후반부에 너의 몸이 힘에 붙이기 시작할 때 start to, start ing도 가능하다는 거. 넌 어쩌면 애쓸지도 모른다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상태를, 그리고 동기부여된 상태를. remain 다음에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 쓰는 것도 기억해주고. 가장 좋은 방법, tap into, use랑 똑같이 그지?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 비축량을.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방법? final curtain까지 가는 방법. 끝까지 해내는 방법. 커튼이 닫히기 전까지 해내는 법. 힘에 붙일 때는 이용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계속 나오는 거야.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 뭐 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구슬리기 위해, 설득하기 위해 너의 몸을 뭐 하도록? 계속 해나가도록. keep ing. 피로에 직면한 상태에서. 이거를 삼각가로로 하고 이거를 소가로로 하는 게 낫겠네요. 똑같은 내용이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너는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속 해내. 이것이 내가 매우 열심히 노력한 거야. 이걸 위해서. what for. 요거 for 쓰는 게 특이하지. 예를 들어서 this is for something인데 이 for이 빠져버리면 내용이 전혀 다른 게 돼. 왜냐하면 일단은 I've worked so hard는 완문이거든. 근데 what 뒤에는 불완문이 와야 되잖아. 그래서 for이 없으면 문법적으로 일단 틀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위해서라는 의미를 위해서라도 for이 필요하다는 거. 문법적으로도 for이 필요하다는 거. 의역하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어.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이 멘탈을 잡는 거지. 혹은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리허설을 해왔어. 이것을 여러 번. 그리고 동사 병렬. 계속 해나갈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어 지금.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지. 멘탈. 네가 사용할 때 너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때 너의 몸은 듣는다. 네 말을, 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몸이 듣는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그리고 너는 춤을 출 수 있다.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언제까지? 커튼이 내릴 때까지. 막이 내릴 때까지. 오케이. 그래서 막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 때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하다. 첫 문장의 주제문이었어. 구조는 간단했어. 마지막 12번. 원 하면 사람이지 주로, 그지? 어떤 사람도 연구할 수 없다. 고대 이집트 그림들을 뭐 없이는 미안한 기분 없이는 누구에 대한? 화가들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야? 화가들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마다 화가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 이거는 변형이 충분히 가능한데 수거라고 보기는 그래. 그래서 이건 한번 써보기만 해보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 그림을 연구할 때마다 whenever one studies ancient Egypt paintings, 고대 이집트의 미술을 연구할 때마다 they 혹은 he or she 상관없어. they feel sorry for the painters. 혹은 그냥 feel 해도 되고 반드시 뭐뭐 하게 된다 하려면 they are bound to도 괜찮겠네. bound to가 그 비상홍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be bound to를 써서 느낌을 살려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뭐 직역 다시 한번 해줄게. 사람들은 공부할 수 없다. 고대 이집트 그림들을 미안한 마음 없이는 화가들에 대한. 자, for 접속사로. 왜냐하면 왜 미안해 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엄청난 양의 작품들 속에 그들에 의해 그려진, 만들어진, 이루어진, 그들이 누구겠어? 화가들, 그려진 애겠지? No one man, 어떤 한 사람도 인식되지 않았다. No one, 어떤 한 사람도 기억되지 않는다. 즉, 그림은 엄청 많은데 화가는 알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팩트야. 고대에 화가들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팩트. 여기는 이제 소리에 대한 거고 이유가 중요하지. 화가 중에 알려진 기억에 남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유에 다시 한번 형용편 할 거야. 우리는 알고 있다. 몇몇의 이름들을 위대한 건축가들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몇몇 있대. 뭐 쌤 모르지만 which are written, 건축가들이 쓰여진 게 아니겠지? 선행사는 이름이야. 쓰여져 있는 어디에? 역사 명부에. 하지만 여기서부터 가고 싶은 말이잖아. 항상 어떠한 화가 이름도 preserved, 보존된 게 없다. 똑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하고 싶은 말 똑같아. 고대 이집트의 화가 이름이 전해진 게 없다. 사실, 어떤 사실, 어떠한 위대한 과정도 만들어진. 여기서는 일단은 progress를 미술 분야라고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써있진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미술 분야에서 어떠한 대단한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격이지. 그래서 이거 위치로 못 바꿔. 그런 사실. 미술 분야, 이집트 미술 그닥 발전이 없어. 라는 이런 사실이 증거이다. 뭐의 증거? 낙담시키는 영향력의 증거. 미술가들을 별로 추앙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야. 약간 천시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 분야에서 발전이 없었다. 이 얘기인 거지.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 뭐의 증거? Discouraging influence. 뭐 이렇게 낙담시키는 영향력의 증거. 어떤?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는.
이것도 외워야 돼. 이러한 예술가들 주변에 늘 그러했을 법한 이런 영향력, 낙담시키는 뭐 그리지 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니까 그게 뭔데, 뭐 이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뭐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영향력이잖아. 그런 게 예술가들 주변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또 나왔어. 가주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not possible 불가능하다지. 뭐가 불가능하냐? 그들 중 누구도 상상력이나 독창성을 가지지 않았었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거 이중부정이니까 되게 어렵지. 부정이 두 개 있으니까 다 떼고 생각하면 돼. 그들은 누구든 간에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상상력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직역 다시 할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아무도 상상력이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독창성과 상상력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 발전 안 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낙담시키는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향력은 그 시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이 될 수도 있지. There must have been 분명히 있었을 거다. Some whole soul 대단한 영혼들이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whole 아니었어. 미안.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거다. 영혼이 채워져 있는 시적 비전으로 시적 시각으로 여기에 온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게 문장이 되게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그 당시에 대단한 미술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쪽에 진보가 없었다는 게 바로 이 낙담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낙담시킬 만한 이 영향력이 뭔가가 뒤에 나와. 이게 낙담시킬 만한 영향력이 바로 그 당시 미술이 발전 안 한 이유 그리고 그 당시 미술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But of what use?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자 상상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of no use. 이 of를 그래서 붙인 거야. of no use가 소용없다는 거지. 소용없는. 그래서 of를 지금 쓴 거야. 돌려서 얘기하면 소용없다는 소리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상상력이.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어떤 예술가? 지배받는 예술가들에게. 아까 얘기했지. 영향력을 받는다 그랬어. 낙담시키는 영향력. 어떤 영향력? 법에 의한. 어떤 법? 한정된 사제직의 법. 그리고 제한된. 이게 병렬이 되게 멀리 가네. 통제된. 이 낫겠다. 요거랑 병렬이네. 지배받는 그리고 통제받는 예술가들. 누구의 통제받는? 미신적인 종교에 의해 통제받는 어떤 규칙을 정하는 예술을 위한. 즉 그 예술이 온통 제한에 둘러싸여져 있었던 거지. 미신적 종교에 의해서도 예술이 통제되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도 예술이 통제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iscouraging influence의 구체적인 정체가 이 두 가지야. 법과 미신적 종교.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하나야. 여기서 종교라고 했는데 결국 이 법도 이 사제들이 만든 법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큰 틀에서는 종교가 예술을 방해한 거야. 큰 틀에서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집트 예술의 몇몇을 알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집트 예술가의. 다시 한번 결과를 얘기했을 뿐이지.
첫 문장과 끝 문장은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해주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고 보라색.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집트 예술가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만든 법과 미신적인 종교가 이 예술을 지배하고 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